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중북부에는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고온 현상이 주춤하겠지만 남부지방은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오후부터 황사와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밤에는 수도권과 영서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미세먼지 주요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의 국내 배출량 집계가 잘못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세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기본부터 잘못됐다는 것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구진이 죽은 돼지의 뇌에서 일부 뇌세포의 기능을 되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죽은 뇌세포는 되살릴 수 없다고 알려져 왔으나 이번 연구로 어느 정도 회복 능력이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목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 중북부에는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북쪽을 지나가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오후 중북부에는 한때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은 포항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11도로 크게 쌀쌀하지 않겠고 낮 기온은 15도로 어제보다 7도 정도 낮아 중부지방은 고온 현상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대기질은 전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오후부터는 황사가 유입되고 밤에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해져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국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30%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각종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미세먼지 대책이 기본이 되는 정부의 통계는 허술하게 집계돼 저감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목표는 2022년까지 30% 줄인다는 것입니다. 국내 배출량의 53%를 차지하는 발전소와 산업 현장의 배출 관리를 엄격하게 하면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에 대한 집계와 통계부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연간 39만 톤이라고 발표하고 이를 기준으로 저감 대책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50만 톤의 질소산화물이 배출되고 있을 것으로 감사원은 추산했습니다. 환경부의 집계에는 철강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와 도서지역 소규모 발전시설의 배출량 등 11만 톤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19만 톤의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도 배출 허용 기준이 지켜지는지 환경부가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결국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60% 정도가 저감 대책 대상에서 빠져 있거나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에 대한 산정 방안을 보완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에 대한 배출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환경부 등에 통보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앞서 미세먼지 주요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의 국내 배출량 집계가 잘못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축소 조작한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런 염치 없는 짓을 한 데는 유명 대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여수산업단지에 있는 한화케미칼 1공장입니다. 지난 2015년 2월 25일 전문 대행업체가 측정한 결과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 평균값이 224ppm으로 나왔습니다. 허용 기준 150ppm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대행업체와 짜고 113.19ppm으로 축소 조작했습니다.
이 공장에서만 2015년부터 2년여 동안 16차례 측정 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기업 가운데는 LG화학도 있습니다. LG화학 여수화치 공장은 유해성이 큰 염화비닐 배출량을 149차례 조작했는데 기준치를 최고 173배 이상 초과했는데도 이상 없다고 조작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실제로 측정한 수치를 얼마 이하로 낮춰달라, 조작해달라 이렇게 서로 공모한 증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들 대기업은 올해 초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자발적으로 동참하겠다며 환경부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놓고 뒤로는 딴짓을 한 셈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여수산업단지를 포함해 기업 235곳과 검사 대행업체 4곳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측정값을 조작한 대행업체 4곳과 이들과 공모한 LG화학과 한화케미칼, SNNC, 대한시멘트 등 6곳을 먼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적발 사례 외에도 대기오염 물질 불법 배출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미국 연구진이 죽은 돼지의 뇌에서 일부 세포의 기능을 되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죽은 뇌세포는 되살릴 수 없다는 지금까지의 학계 통설을 뒤집은 결과입니다. 미국 예일대의 레나드 세스탄 교수팀은 죽은 지 4시간 지난 돼지 32마리에서 분리한 뇌에 브레인 EX라는 시스템을 이용해 혈액 모방 특수 용액과 산소를 공급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는 6시간 동안 죽은 돼지의 뇌에서 일부 신경세포와 교세포, 혈관세포의 기능이 회복된 것이 확인됐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뇌세포는 죽는 속도가 빠르고 되살릴 수도 없다고 알려져 왔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뇌세포에도 어느 정도 회복 능력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네이처의 연구 내용을 보고하고 이번 연구가 뇌졸중 등 질환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1월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열린 청문회에서는 KT의 부실한 화재 방지책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KT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른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의 증인 불출석을 놓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재가 발생했던 아현지사에는 비상 상황에 대처할 24시 상황실이나 인력이 없었다. 국가 주요 통신시설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허술한 화재 대응 체계를 놓고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집니다. 통상적인 선로와 그다음에 어떤 시설의 안전과 통신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계속 24시간 내내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물적 시설과 사람의 배치가 아현지사와 같은 C급 지국사 내에 통상적으로 없는 거죠. 당시 아현지사엔 2017년에 설치된 소화기 외에 다른 방제 시설이 전혀 없었다는 날선 비판도 나왔습니다. 자동 확산 소화기, 연결 송수관, 방화문, 연기 센서, CCTV 아무것도 안 돼 있더라고요. 불이 이게 안 나는 것이 행운인데 불이 나면은 대책이 없는. 여러 가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지금 반성. 화재 원인 조사를 KT가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일부는 지연하거나 어쨌든 본사의 승인이나 지침을 받아야 움직이는구나 이런 점들은 확인하신 거고요. 네. KT가 소방방재청의 화재 조사에 관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통신재난관리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것을 놓고 의도적인 책임 회피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국가의 가장 큰 업무를 책임을 지고 있는 책임자가 빠졌는데 이렇게 청문회가 진행된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되질 않는다. 두 차례 연기 끝에 열린 이번 청문회에서는 황창규 회장의 황제 경영과 KT가 협력업체의 청문회 참석을 막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인류의 유산인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로 첨탑과 지붕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소방관들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귀중한 유물이 화마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유사시에 대비해 유물 반출의 우선순위까지 정해놓은 비상 매뉴얼이 크게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겋게 타오르는 화염이 노틀담 대성당을 집어삼키는 순간 85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성당 내에 있던 많은 유물 또한 운명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프랑스 소방대원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문화재를 구하기 위해 주저없이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이들은 문화유산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훈련을 반복해왔습니다. 물을 세게 뿌릴 경우 오히려 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서 가까이에서 진압가스를 살포해 불 끄는 것을 원칙처럼 여겨왔습니다. 특히 화재 현장에서 어떤 유물을 먼저 꺼내야 하는지 사전에 순서를 정해놓은 비상 매뉴얼은 중요 문화재를 무사히 구해낸 주요 이유였습니다. 화재나 침수가 일어났을 때에 대피해야 하는 유물들 리스트를 소방대가 가지고 있어요. 당시 파리 소방서 사제로 복무 중이던 한 신부는 불타는 대성당으로 직접 들어가 가시 면류관 등 성물을 꺼내와 영웅이라는 칭송을 받기도 했습니다. 화재 발생 직후 정부의 문화재관리부처와 파리시가 보인 발빠른 대처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정부와 시 문화재 담당자 100여 명이 바로 현장에 출동해 소방당국과 긴밀한 현장 소통을 벌였고 피해 최소화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Remarquable pour sécuriser les biens les plus précieux, notamment la couronne d'épines et la tunique de Saint-Louis qui sont en sécurité à l'hôtel de ville. 화마를 피한 성물과 유물 일부는 루브르 박물관으로 옮겨져 안전하게 보관될 예정입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대형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절인 강화도 전등사에서 화재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오래된 대웅보정 등 각종 보물과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실전 훈련 같은 훈련 상황을 이기정 기자가 전합니다. 강화도 전등사 인근에 산불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소방대원들이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긴급 상황을 맞은 사찰에서는 1단계로 대웅보전의 참배객들을 대피시키고 스님과 사찰 직원들이 목조 불상 등 각종 보물과 문화재를 신속히 마당으로 내놓습니다. 2단계로는 사찰 소속 자유소방대가 산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갈쿠리로 낙엽을 제거합니다. 불길은 거리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옥외 소화전으로 연기가 발생하는 숲속으로 물을 뿜어 초목을 적십니다. 사찰에서 자체적으로 복사열 피해를 막기 위한 방제 작업을 하는 사이 3단계로 소방대가 사찰 경내에 진입해 본격적인 진화 작업을 펼칩니다. 사찰 뒤에 120톤의 저수조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막 설비가 대웅보전과 산불 사이의 열기를 차단하고 소방대는 일제 방수를 통해 불길을 제압합니다. 뉴스나 영상 같은 걸 보고 내가 관리하는 문화재나 사찰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먼저 사전에 지식을 얻고 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기 381년 창건된 가장 오래된 절 전등사는 대웅보전 등 보물 5점과 문화재 등이 상당수 보존돼 있어 각별히 화재 대비를 하고 있는 사찰입니다. 전등사는 직원들이 한 30여 분 되는데요. 수시로 야간 경비도 물론 하고 있고요. 교육을 소방 교육이나 직원분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 훈련 도중 심각한 문제점도 발견됐습니다. 3,000리터의 중형 펌프차는 전등사의 좁은 출입구에 막혀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고 1,000리터급 소형차만 겨우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형 소방차가 빠른 시간 내 사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재 당국의 조속한 해결책 마련이 지적됐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초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대덕특구를 지목했습니다. 이런 연구특구는 대덕특구를 포함해 모두 5개인데요. 이런 특구에서 개발한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고 창업을 지원해
지역의 혁신 성장과 특구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을 지원하는 기관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입니다. 오늘 오후 4시 사이언스 투데이 주민피플 시간에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양성광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